네, 안녕하세요. 서울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양정아 사회복지사입니다. 저는 오늘 CBR 매트릭스 영역을 기반으로 한 당사자분과의 실천한 이야기를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사회복지사로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된 지가 이제 1년 반 정도 되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발표를 하려고 하니까 많이 떨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실천 글로부터 시작해서 발표까지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제목에 나와 있는 11월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장애인에 대한 재활 서비스가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중심으로 제공되는 형태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의료적이고 전문가 중심의 제한된 자원에 의한 서비스,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의 제한이라는 한계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사회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 참여를 도모하고자 하는 지역사회 중심 재활 CBR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CBR은 커뮤니티 베이스 리빌리테이션의 약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증진과 장애 예방 및 재활에 대한 지역사회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저소득 국가 중심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작되었는데 점차 일반 지역사회로 확대되면서 장애인 자신과 그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한 사회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지역사회에서 CBR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세계보건기구에서 개발한 모형입니다. CBR 매트릭스는 보건, 교육, 생계, 사회, 인파워먼트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분들을 지원할 때 말씀드린 보건, 교육, 생계, 사회 영역에서의 실천을 바탕으로 인파워먼트 영역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장애인 종합복지관은 CBR 매트릭스의 5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당사자의 삶을 지원하고 있으며 당사자 체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도 인파워먼트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CBR 매트릭스 영역별 접근을 통해 지원한 당사자 한 분의 사례 내용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주인공인 당사자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당사자분의 이야기이다 보니까 혹여나 사람들에게 본명이 공개되는 것이 불편하시지 않을까 염려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분께 가명을 쓰면 좋을지 여쭈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분께서는 다른 이름을 쓰게 되면 내 이야기가 아니지 않느냐며 본명 그대로 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당사자분 의견에 따라서 발표에서 성함 그대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함은 원상옥 님이시고요. 여성 지체장애 당사자 분이십니다. 제가 상옥님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림을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림은 상옥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에 대해 이야기하실 때 사용하셨던 그림입니다. 상옥님께서는 강원도 홍천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상옥님 형제분들은 어릴 적 세상을 떠나셨고 아버님도 상옥님이 3살 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 어머니께서 새 출발을 하셔서 큰엄마와 작은엄마 두 분이서 상옥님을 돌봐주셨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상옥님을 돌봐주는 상황이 조금 어려워지시자 커서는 이제 재활원, 비인가 시설 등 여러 곳을 돌아다니시면서 지내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상옥님께서는 좁은 공간에서의 생활, 외출 제한으로 삶의 답답함을 느끼셨습니다. 보다 자유로운 삶을 원하셨기에 상옥님을 도와줄 수 있는 기관들에게 연락을 시도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보건복지부 소개를 받아 장애인들에게 방을 무료로 내어준다는 정보를 알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상옥님의 새로운 보금자리는 저희 복지관이 위치해 있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이었습니다. 시설에서 함께 생활했던 친구, 언니, 오빠, 동생들이 눈에 아른거려서 고덕동으로 가는 길 내내 마음이 편치는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새로 만난 고덕동 식구들은 상옥님을 반겨주셨습니다.
처음에는 5명에서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 문제, 결혼 같은 개인 사정으로 한 명씩 집을 떠나기 시작하셨습니다. 상욱님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되든 나도 한번 독립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셔서 그 집을 나오시게 되셨습니다. 이것이 상욱님의 첫 독립이셨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혼자 사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오랜 시간 홀로 지하방에서 전전긍긍 하시면서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서울장애인 종합복지관과 인연이 시작되면서 상욱님의 삶에 있어 많은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 이용자분들과 함께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시기도 하고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기존에 거주하셨던 지하방에서 벗어나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셨습니다. 저희도 상욱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상욱님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상욱님과 함께 하나씩 실천한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호님은 휠체어에 앉아서 생활하시다 보니까 엉덩이 쪽에 욕창이 조금 있으시고요. 허리가 휘어져 있어서 통증도 같이 있으십니다. 특히 척추측만증으로 여러 제약이 있으셔서 병원에서 진행하는 건강검진도 받을 용기가 나지 못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상호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까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상호님의 큰 강점이라고 느껴졌고 스스로 건강관리 하실 수 있도록 저희 복지관과 함께 실천해 볼 만한 것들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상우님과 함께한 첫 번째 실천은 건강관리였습니다. 건강관리의 시작은 현재 나의 건강 상태를 알아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 증진을 위해 저희 복지관과 강동 경희대병원 그리고 강동보건소, 돌코리아 기업이 협력하는 장애인 종합검진 지원 사업에 신청하여 경희대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게 되셨습니다. 다행히 결과에서는 크게 염려되는 부분은 없으셨습니다. 대신 담당 교수님께서 재활치료와 함께 외부 신체 활동을 강조하셨습니다. 상호님께서는 교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재활치료도 빠지지 않고 꾸준하게 받으셨고 산책이나 실내 움직임을 통해서 신체 활동도 조금씩 늘려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상호님께서는 소화 능력이 조금 안 좋으신데 건강을 위해서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식사하시면서 조금씩 식사량도 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씩 실천하며 건강관리에 더욱 관심이 많아진 상호님께 복지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 건강관리 사업 신청을 제안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스마트워치를 활용해서 당사자가 일상에서 스스로 건강관리 하실 수 있도록 강동 경희대병원과 협력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호님께서는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혈압을 측정하고 또 평소 운동량을 확인해 신체 활동을 조절하는 등 주체적으로 건강관리 시작하셨습니다. 사실 누구나 건강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꾸준하게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고 작은 습관과 변화로 많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는 상호님에게 무언가를 제안드린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 건강관리는 상호님 스스로 주체적으로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때의 기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건강관리하고 계시는 상호님에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어느 날 상호님께서 학교를 다니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어린 시절에 친구들은 모두 학교에 갔는데 상호님은 장애로 인해서 가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텔레비전 속 자막을 보면서 글자를 스스로 익히셨고 학교 수업에 대한 갈망도 있으셨습니다. 상호님의 평생교육 욕구에 따라 여러 지역 자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상호님이 살고 있는 고덕동이라는 동네에서 평생학습관 성인문예학교 초등교육 과정에 입학하게 되셨습니다. 고덕 평생학습관의 성인문예학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성인문예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3번 전동 휠체어로 오가는 길, 다른 학생들처럼 필기할 수 없는 좀 불편한 섬, 막상 수업을 시작하려니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상욱님의 꿈을 위해 노력해준 사람들에게 보답하는 길은 학교 수업을 열심히 다니는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필기가 어려운 대신 교재를 많이 읽으려고 노력하는 등 늦은 시기에 시작한 만큼 더욱더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이렇게 상욱님이 학교 수업을 들으실 수 있게 된 것은 고덕평생학습관의 협력도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평생학습관 담당자와 사전에 소통해서 상욱님이 타고 다니시는 휠체어 진입과 관련해 기관 내 편의시설을 확인해 주는 등 상욱님이 수업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2020년 마침내 상욱님께서는 초등학교 졸업장을 따셨습니다. 보이시는 사진은 평생학습관 잔디밭에서 찍은 졸업사진입니다. 제가 어느 날 상욱님 댁에 갔더니 담임 선생님이랑 함께 찍은 사진이 액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셨는지 여쭤봤는데 학교에 다닐 때 옆에서 상욱님을 잘 챙겨주신 고마운 은사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상욱님의 꿈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힘써 주셨구나. 다시 한번 둘레 사람의 힘도 같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상욱님 곁에 좋은 분들이 있어서 다행이고 고맙습니다. 상욱님께서는 배움을 통해서 얻는 성취감도 좋지만 배우는 행위 자체에 대한 즐거움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상욱님을 보면서 저도 되돌아보았습니다. 저는 배움에 좀 소극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하기에 너무 늦었어 라는 핑계도 되기도 했고요. 그 안에서는 모르는 것도 대한 부끄러움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상욱님은 어떠한 핑계 없이 부끄러움 없이 배우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학업에 임하셨습니다. 배움으로 결실을 얻으신 상욱님이 너무 존경스럽고 멋지십니다. 상우님께서는 평생학습관에서 주최하는 백일상에서 입상을 하셨습니다. 상우님께서 평소에 글이나 시를 쓰시긴 하셨지만 사람들 앞에서 공개한 시는 처음이었습니다. 발표 시간이 조금 남으면은 마지막에 영상을 보여드리고 시간이 부족하면은 저희 복지관 유튜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영상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제가 느낀 상우님의 배움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많은 선생님들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일상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외부 활동이 제한되어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지고 지역 상점에 방문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상우님께서도 집에서 무료한 일상을 보내고 있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코로나가 일상화되면서 복지관에서도 당사자분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이웃이 서로 만나 글을 쓰며 이야기를 나누는 쓰담쓰담 이웃 모임을 꾸리고자 하였습니다. 사람을 좋아하고 글에 관심 있는 상욱님이 떠올라 한번 참여해보면 어떨지 제안드렸습니다. 상우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 나누는 것이 오랜만이라 기대한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모임은 4개월 동안 진행되었고요. 장소는 주로 카페나 편의점, 당사자분들이 평소에 잘 이용하고 좋아하는 장소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모두들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서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많아지자 참가자분들의 사이도 많이 가까워지셨습니다. 또한 자신의 삶에 대한 시와 글도 작성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저희들끼리 출판 기념회를 열어서 참가자분들의 이야기가 담긴 책을 공유하고 만남과 활동에 대한 감사평가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가 담긴 책은 여러 복지관, 도서관 등 지역사회에 배포하여 널리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모임에 참여하기 전에는 수줍음도 많으신 상호님이시기에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서 모임에 잘 참여할 수 있을까 걱정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모임 이후 남겨주신 소감에서는 참여자들과 정이 들었다. 나에게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라며 사모님 자신의 새로운 강점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새로운 이웃 친구가 생기셨습니다. 이번 모임에서 제가 상호님을 주선하면서 이런 모습들이 저희가 바라던 것이었습니다. 공통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시길 바랬습니다. 모임 참여자분들은 글쓰기 활동이 끝났지만 동네에서 오고 가며 서로 반갑게 인사 나누는 이웃 사이가 되셨습니다. 장애 당사자와 이웃을 이어주는 시민옹호 사업에 참여하시면서 새로운 이웃 친구도 만나기도 하셨습니다. 2018년도부터 시민옹호 활동가와는 여전히 서로 통화로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시기도 하고 종종 집 근처에서 만나셔서 식사를 하시면서 이야기 나누시기도 합니다. 가끔은 서로 작은 선물을 챙겨주며 언니 동생으로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계십니다. 상호님에게 소중한 인연이었습니다. 이외에도 같은 동네 옆 아파트에 살고 있는 당사자 부부, 컴퓨터 게임 친구, 아는 친한 오빠, 그리고 고덕동에서 함께 살았던 친구, 당사자 자조 모임 등 많은 이웃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웃 친구들과 집 앞 카페에서 만나 차를 한잔 하거나 집에서 만든 반찬을 나누는 등 애정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는 사옥님이 부럽기도 합니다. 요즘 시기에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이 좀 어려운데 사옥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오래된 인연을 잘 이어올 수 있는 건지 비법이 궁금했습니다. 제가 상호님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고마움을 잘 표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나와의 이런 관계가 익숙해지고 당연해지기 마련입니다. 고맙다라는 이 한마디는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지는 단어입니다. 상호님은 고마움을 아시고 이웃 친구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앞선 건강관리, 평생교육 참여, 이웃들과의 관계는 상호님께서 삶의 활력을 느끼며 사회 참여에 대한 의지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복지관 개관 40주년을 맞이해서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스토리텔링 행사에 상호님께서 참여하시게 되었습니다. 앞서 글쓰기 모임을 통해 이미 사람들과 삶의 이야기를 나누신 경험이 있으셔서 큰 어려움 없이 발표 준비하실 수 있었습니다. 복지관 강당 무대로 올라가 사호님이 준비하신 힘겨운 삶의 무게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나누어 주셨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겪었던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고 사호님의 발표가 끝난 이후에는 관객들 분들이 많은 응원의 큰 박수 보내주셨습니다. 상호님의 이야기는 그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삶을 살아오셨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은 삶의 이야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상호님은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용기 내어주신 상호님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스토리텔링 발표 이후 상옥님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 순간 올해 저희 복지관에서 새로운 옴부즈맨 위원을 모집하고 있는 공고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옴부즈맨 위원은 이용자 관점에서 복지관 프로그램 이용, 편의시설, 환경 등 전반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래전부터 복지관에서 인연이 있고 복지관에 대한 애정이 많으신 사모님께서 이용자의 손과 귀가 되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어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사모님께서 옴부즈메 위원으로 활동하실 때 변화되었던 저희 복지관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휴대폰 충전기입니다. 저희 복지관 1층 로비에 휴대폰 충전기가 있는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충전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위원님들께서는 콜택시를 이용하시는 당사자분들이 많으니 배차를 기다리는 동안 휴대폰을 충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고, 그 이후 1층 테이블에 하나씩 충전기가 배치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미용실 정보 안내입니다. 이전에는 저희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미용 서비스가 있었는데, 현재는 저희 복지관에서 진행하지 않고 당사자분들이 지역사회에 있는 미용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로 인한 심리적인 부담감, 접근성의 어려움으로 미용실을 방문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복지관에서 당사자분들이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미용실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서 게시판에 부착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미용실 이용과 관련된 정보 안내 및 편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상담도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실 휴지거리 위치 조정입니다. 장애 특성에 따라서 화장실 휴지 사용에 불편함이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변기 손잡이 휴지거리 추가 배치와 소지품을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도 함께 마련되었고, 덕분에 많은 이용자분들이 화장실을 이용하시는데 좀 더 편리해지셨습니다. 상홍님은 2023년 그리고 2024년 이어서 옴부즈메 위원으로서 이용자분들이 복지관을 좀 더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고 계십니다. 복지관 직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상홍님이 이야기해 주신 덕분에 이용자분들의 편의가 더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주체적인 상홍님의 모습에 앞으로 저희가 많이 거들지 않더라도 상홍님 스스로 삶의 그림을 잘 그려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소망하는 것이 있는지 상호님께 여쭈어봤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잠시 내려두었던 학업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셨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 엉덩이 쪽에 피부염이 생기신 상호님께서는 이전에 다니시던 평생교육관에서의 과정을 참여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셨습니다. 이대로 상홍님의 학업에 대한 열정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까 고민하다 온라인 수업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비싼 수강료, 높은 난이도 등의 문제가 저희랑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용기 내어 도전한 만큼 쉽게 포기하지 않고 차근차근 방법을 찾아 나가기로 했습니다. 비싼 수강료 대신 장애인의 역량 개발을 위해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를 지원해주는 장애인 평생교육 바우처를 활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6월에 신청했는데 계속 선정 결과가 미뤄지다가 2주 전에 이제 선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홍님도 저도 마음이 조금 조마조마했는데 선정된 그 결과를 보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이렇게 수강료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었고, 이제 수업 난이도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자원봉사, 지역 주민의 힘을 활용해 보면 어떨까 이야기 나왔습니다. 가정에 방문하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복지관 혹은 지역 카페에서 만나 시작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는 저희 평생교육 바우처 카드 발급을 신청하신 상태이고, 어떤 온라인 수업을 들을지 상호님과 함께 찾아보고 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면 처음에는 상호님 혼자 스스로 공부를 해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도움이 필요하시게 되면 그때 지역 주민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상호님의 소망은 상호님의 이야기가 담긴 책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담고 싶으신지 상호님께 여쭤봤는데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바로 20년 전에 교도소 수감자들 분들과 편지로 이야기를 나눈 내용을 담고 싶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아는 교회 언니분께서 상호님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이야기를 나눠주면 어떨지 제안하게 되셔가지고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부산, 대구 여러 교도소 수감자분들과 편지를 주고받으셨고 하루에 6개, 7개 편지가 와서 답변을 쓰느라 하루 시간을 꼬박 보낸 적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상옥님은 수감자들에게 교도소 밖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분들에게 출소한다는 희망, 다시 새롭게 삶을 가꿔 나가실 수 있다는 희망을 얘기하셨습니다. 어느 날 편지를 통해서 상호님께서 장애인임을 밝히셨습니다. 어떤 반응일까? 혹시 편지를 쓰게 될 수 없는 걸까? 긴장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호님에게 편지를 계속 보내주셨습니다. 장애를 떠나서 사람 대 사람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관계한 사람들 중에 실제로 상호님을 만나려고 찾아오신 분도 계셨다고 합니다. 상욱님은 아직까지도 그때의 편지들을 간직하고 계십니다. 지금 편지들이 베란다 창고에 있어서 주변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언젠간 이 편지들이 세상에 나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편지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을지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올해는 편지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천천히 책 발간에 대한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추후에 상훈님 편지 내용이 책으로 나오게 된다면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상호님의 소망은 커피 한잔 하면서 일상의 하루를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 한마디를 통해서 삶을 바라보는 상호님의 태도와 깊은 생각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저는 소망이 뭐예요? 라고 질문을 받으면 뭔가 대단하고 특별한 것을 말해야 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저를 되돌아봤을 때 저도 평일에 출근하고 주말에는 친구들이랑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게 제 삶의 낙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옥님은 특별한 무언가를 소망하기보다는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누리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일상을 채워나가는 삶을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사옥님 덕분에 제가 누리고 있는 소소한 일상에 대한 감사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상호님과 함께 실천한 과정을 바탕으로 12월 매트릭스 영역별 변화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2020년 12월 매트릭스와 2024년 12월 매트릭스를 비교했을 때 여러 영역에서의 변화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보건 영역에서의 확장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으시면서 의료 예방, 건강 증진 부분이 확장되었고 스마트워치 지원 사업을 통해서 상호님께서 재활치료, 외부 신체활동 등 건강관리를 시작하시면서 재활 영역도 함께 강화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 영역에서의 확장입니다. 상옥님의 가장 큰 욕구는 평생교육이었습니다. 상옥님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학습관에서 진행하는 교육 과정을 주선하였고요. 초등학교 졸업까지 하시게 되면서 초등교육 영역이 확장되었습니다. 중등교육 과정에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중단하셨지만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중등교육을 준비하고 있어 추후에는 중등교육 영역까지 확장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세 번째는 사회 영역에서의 확장입니다. 시민옹호 활동가 주선과 여러 모임 활동을 통해서 상호님의 관계망이 더 넓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가와의 만남 행사, 복지관 글쓰기 모임 등 다양한 교육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와 예술 영역, 그리고 여가 영역에서의 확장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선 보건, 교육, 사회 영역의 실천을 바탕으로 인파워먼트 영역까지의 확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로 이루어진 자조모임 주선과 복지관 옴부즈맨 위원 활동에 참여하시면서 자조집단, 장애인 당사자 조직 영역에서의 변화가 있었고요. 추가로 복지관에서 진행한 당사자 스토리텔링 발표를 통해서 인파워먼트 영역까지 확장되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12월 매트릭스 전과 후를 비교해보니 상옥님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깊어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평생교육학습관과 강동경희대병원 등 여러 지역사회 기관에서 함께 협력해주신 덕분에 상옥님께서 지역사회 내 주체적인 삶을 이루시게 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상옥님 시낭송 영상 보여드리도록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민 원상욱입니다.
독립 원상욱. 나는 강원도 시골에서 태어났다. 커오면서 학교에 다니고 싶어서 큰엄마에게 학교 보내달라고 했지만 네 몸을 보라고 그 몸을 가지고 그걸 배운다고 하지만 나는 배우고 싶었다. 텔레비전을 보고 글자를 앉아 머릿속에 심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글 배우러 다닌다고 했다. 그럼 나도 다녀볼까? 지금은 너무나 행복하다. 선생님하고 불러보고 싶었는데 소원이 이루어졌다. 친구들도 너무 좋다. 지금 내 마음은 천국이다. 넓은 창공을 나는 새처럼 마음이 벅차오른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떨리셨을 텐데. 네, 많이 떨렸던 것 같습니다. 예, 별로 안 떨어 보였어요. 아, 그래요? 다행이에요.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듣다가 선생님 몇 년이라고 하셨죠? 일하신 지가? 제가 여기 서울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예. 첫 입사 복지관이어서 1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아, 작년 예. 초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분이 이렇게 도움을 받으시면서 자신의 삶을 가꾸어 가시는 요 기간은 언제부터세요? 사실 이제 제가 있었던 부분에서의 실천도 있고요. 예. 전 이제 선생님께서 같이 하셨던 실천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생생하게 얘기를 하세요? 사실 전임자 선생님께서 저희 복지관 팀장님으로 계시기도 하고 예. 이제 실천 사례 차트를 제가 한번 자세히 또 살펴봤거든요. 예. 네, 기록을 또 잘 남겨주신 덕분에 제가 발표 준비하는데 큰 예. 어려움 없이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예. 그 당사자분께서도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신가 봐요? 맞아요. 처음에는 아무래도 처음 낯선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같이 관계를 맺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던 예.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점점 이제 제가 가정 방문도 드리고 자주 연락도 드리면서 좀 관계가 이제 유지되면서 당사자 분들도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저한테도 말씀 많이 해주시고, 그러니까요. 예, 제가 한 달 전에는 당사자분께서 한번 선생님 시간 많으실 때 더 자세하게 살아오신 이야기를 좀 얘기하고 싶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분께서 먼저 맞아요. 예.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좀 많이 감동받기도 하고 제가 먼저 다가가려고 노력하기도 했는데 그런 결실이 또 오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기록만 읽어가지고 이렇게 생생하게 나올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당사자분한테 신뢰를 얻고 그분이 또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 것이
있나 봐요. 맞아요. 준비하면서 사실 좀 내용이 조금 끊기는 부분들도 기록에서 의지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 예. 당사자분께 한번 여쭤봤어요. 이런 거 발표하셨는데 어떻게 하시게 되셨는지, 예. 끝나시고 나서는 어떠셨는지 이런 거를 좀 추가적으로 제가 여쭤보면서 발표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선생님 겸손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그분하고 관계가 이렇게 1년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깊어질 수 있었는지 이거 고민하시는 분들 꽤 있으시거든요. 근데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사실 제가 뭐 노하우라고 할 건 없기는 한데 워낙 당사자분께서도 말씀도 많이 나눠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셨고, 사실 단둘이 만나면 사실 좀 어색하기도 하고 불편할 수도 있는데 당사자분의 그런 주변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복지관 이용자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예. 그래서 같이 만나는 자리가 조금 많았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분 이렇게 지내신다는데 연락해 보셨어요? 이렇게 좀 다가가다 보니까 예. 당사자분께서도 좀 더 마음을 좀 열고 예. 다가와 주시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른 전국의 신입이신 분한테 공유를 한다면 그분이 1대1로 만나는 걸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으니 가능하면은 조금 덜 부담스럽고 쉽게 여러 명이랑 만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좋겠다. 네, 맞아요. 제가 이제 당사자분을 처음 만나뵐 때도 저희 팀장님이랑 같이 갔는데 당사자분만 만난 건 아니고 다른 당사자분이랑 같이 만났었거든요. 첫 만남도. 예. 그것도 이제 카페에서 같이 좋아하시고 자주 이용하시는 카페에서 만나다 보니까 또 편안한 분위기가 또 조성되다 보니까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인상적으로 들었던 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계속 기반으로 해가지고 실천하려고 하시더라고요. 당사자분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에 선생님이 집중하시고 중시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사실 제가 잘 못하는, 사실 저도 제가 잘 못하는 거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 자신이 예. 없잖아요. 그래서 예. 당사자분이 잘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은 당사자분도 좀 자신감을 가지고 나도 이거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시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또 당사자분이 가지고 있는 강점, 원하시는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지원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서 배우셨을까요? 아무래도 저희 부서 선생님들 그래요? 네, 조언이랑 피드백 덕분이지 않았나. 예. 사실 저도 조언 구할 때가 사실 저희 부서 선생님들이 전부였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또 팀장님도 계시기도 하고 부서장님도 계시고 부서 선생님들한테도 많이 여쭤보면서 당사자분을 좀 함께 실천해 볼 때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두어야 될지 많이 이제 얘기 나누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보통은 이렇게 돕겠다라고 할 때 당사자분이 원하시고 잘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기보다는 이분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하고 싶어 하는데 필요한 것들 대부분 큰 거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쪽으로 전환하셨을까요? 무슨 이유가 있으셨어요, 개인적으로? 사실 당사자분에게 필요한 지원도 당연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사실 필요한 부분이 당사자분이 해야 되는, 할 수 있는 부분이랑 좀 잘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지금의 당사자분이랑 잘 실천해 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누구든 무엇인가 확장되고 영역이 좀 다양하게 되려면 처음에 시도했었던 것이 나름대로 성공적이다라고 느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확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어려운 사안을 먼저 건드려야 되나? 필요하지만 아니면은 원하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서 성공을 통해서 계속 확장돼야 될 것인가 할 때 저는 오히려 작은 성공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작은 것에 성공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계속 확장하시는 전략을 쓰신 건가요? 맞아요. 저희 부서 전체에서도 전략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 처음부터 저희는 항상 해볼 만한 것들, 작은 실천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사자분들 지원할 때 그런 부분을 조금 중점으로 두었던 것 같아요. 여기 질문 중에서도 미리 사전에 들어온 질문 중에서도
이렇게 돕는다고 할 때 세부 목표를 어떻게 잡으면 좋겠는가 이걸 궁금해하신 분이 있었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저희 12월 매트릭스 영역 기반으로 당사자분이 조금씩 해볼 만한 것들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좀 중장기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면은 해볼 만한 것들을 선생님께서 제안하셨었나요? 처음에는 저희 쪽에서 먼저 제안을 했었던 거로 예.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당사자분께서도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이거 한번 알아봐 주실 수 있어요라고 먼저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점점 늘어났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럼 막 제안도 하셨어요? 선생님도? 그쵸. 사실 당사자분께서 건강 부분에서도 몸이 조금 안 좋아지고 어떤 부분이 좀 살펴야 될지 고민을 가지고 계셨는데 저희가 이제 강동 경희대병원이랑 협력해서 진행하는 건강검진 지원 사업이 예. 있으니 한번 신청해 보는 게 어떠시냐 이렇게 야. 제안을 드렸을 때 당사자분들도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흔쾌히 또 참여해 주시고 예.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럼 제안을 할 때마다 다 받아주셨어요? 아니면은 안 싫다고 하신 것도 어렵다고 하신 부분들도 있었던 것 있으세요? 같아요. 아, 예. 사실 대부분 한번 해보시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는 당사자 분이시거든요. 예. 근데 그럼에도 저희가 뭔가 이건 어때요라고 여쭤봤을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라고 하셨던 부분들도 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안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러면 제안했는데 별로 안 하시고 싶어 하시는 느낌이다. 그러면 어떠세요, 마음이? 그러면은 사실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당사자분도 좀 많이 부담을 느끼시기도 할 것 같아서 예. 한 발 좀 후퇴하는 예. 느낌으로 하고 좀 일정 기간 지나면은 또 은근슬쩍 한번 더 말씀드리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은근슬쩍 물어보기? 네. 제안하기? 네. 한번 예. 또 당사자분에게 좀 필요한 부분인데 당사자분이 조금 지금 당장 뭔가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표현을 하시면은 일정 기간을 조금 두고 당사자분이 이런 게 나한테 필요하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예. 그럼 지금은 못한다 하더라도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또 필요하실 수 있으니까 또 은근슬쩍 여쭤보고. 맞습니다. 예. 이것도 마음속에 있었던 전략 뭐 이런 거예요? 방법?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처음에 예. 입사할 때는 당사자분에게 필요한 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었었는데 이제 다른 부서 선생님들이 지원하는 당사자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이게 무조건 정답은 아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나도 한번 좀 물러서가지고 좀 기다리는 예. 것도 시간이 필요하겠다라고 좀 깨달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선생님 2년 차시라면서요? 1년 반입니다. 네, 그러니까 맞아요. 2년 차신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전환을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훌륭한 부서 선생님들 덕분에 아니 그러니까 아니 좀 솔직하게 좀 더 뭐라 그래요? 날 것으로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거 들으시는 분 중에서는 2년 차선, 3년 차, 1년 차 선생님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어떻게 이런 통찰 생각의 전환이 있을까? 사실 뭐 제가 생각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이 현장에서 많이 경험하시고 많이 깨달음도 얻으시기도 하고 실패도 경험하신 분들이 저희 이제 선배님들이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선배님들의 의견을 한번 따라서 해보자라는 또 생각에 그 방향대로 한번 실천을 해본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선배님들한테 계속 물어보시고 이야기하시고. 맞아요. 저희들끼리도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부서 회의 시간도 있어서 예. 그 시간을 통해서 많이 예. 배움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혹시 또 강점에 집중시하셨던 어떤 이유가 있으세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걸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한 예. 것 같아요. 예. 뭔가 해봤는데
별로 성과가 없거나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더 안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예. 생길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한번 작은 거라도 한번 해보고 할 수 있다. 나도 예. 바꿀 수 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가지실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강점에 좀 더 중점을 두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게 할 수 있는 것에 좀 더 집중하시고 강점에 집중하시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루는 내용들을 보면 일상 행복한 소소한 일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쪽으로 잡고 계시거든요. 맞아요. 선생님들께서 선생님께 실천이. 네, 네. 근데 보통은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막 위기를 벗어나게 하고 싶어하고 그러면서 큰 거를 바라시는데 이 철학이 놀라웠어요. 들으면서. 그런 방향도 어떤 당사자냐에 따라서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예.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사실 예. 문제 좀 마주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중요한 당사자분이 계시기도 하고 예. 좀 더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당사자분이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예. 좀 두 가지 방법이 어떤 것이 더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서 어쩜 이렇게 통찰력이 있을까요? 예. 어떤 당사자분이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예. 어떤 방향으로 지원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딴 데서 일했죠? 아닙니다. 2년 차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훌륭한 분이신데 2년 차밖에 안 됐대요. 예. 제가 마지막으로 그냥 들으면서 생각했던 거는 뭐가 있냐면 당사자의 자기 역할의 비중이 처음에는 낮으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이걸 적용하려고 하다 보면 처음부터 당사자의 비중을 높이려고 노력하다 보면 오히려 이게 자꾸 성공 경험이 안 쌓이니까 확장이 안 될 수 있는데 맨 처음에 비중이 낮다 하더라도 그만큼 인정해드리고 우리가 돕다가 이 당사자의 비중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방법을 쓰시고 생각을 하신 게 저는 훌륭한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훌륭하시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러면은 또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러면은 지금은 10분 정도 쉬면 될까요? 예. 그러면은 저희 10분 정도 쉬었다가 할 건데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